컴퓨터 그래픽스 1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 1 수업 진행을 맡게 된 교수 한성수라고 합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처음 여러분들하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마주하는 수업부터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조금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요. 이 수업은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서부터 11시 50분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 50분까지 주에 두 번씩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실습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오리엔테이션 수업으로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어떠한 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평가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강 수업을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간략한 과제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최초 이제 사진 아니면은 이제 손으로 그린 그림과 같은 이미지들을요, 이제 그래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작은 그래픽들이 모여서 디자인이라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그래픽 과정이라는 거를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한 걸 익혀보도록 할 건데, 그래픽 과정이라는 거를 제작을 하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어도브사에서 이제 어도브는 회사죠. 어도브사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보도록 할 건데, 어도브사에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은 많습니다.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정확히 일러스트레이터죠.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인디자인, 그리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포토샵이라는 건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저희들은 이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은요, 그 여러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이제 첫 단계, 첫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에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어도브에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호환성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의 다 발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번 수업에서 이번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업은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CC 2018이라는 한빛 미디어에서 나온 한빛 미디어라는 곳에서 나온 그 이제 교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생각이고요. 이 교재 자체는 말 그대로 컴퓨터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재를 100% 사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 교재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주차별로 교환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드리는 교환을 여러분들이 따라해보고, 그리고 제작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예습을 할 수 있고 복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이 CC 2018년도 책이 절판이 되어져서 구할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도브에서 나온 일러스트레이터는 CC 2020년도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도브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버전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간략한 기능이 추가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기능들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2018년도 버전책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최근 2019, 2020년도 버전을 구해서 쓰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8, 2019, 2020년도 버전을 다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수업 자체에서는 교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대신에 이 교재로 여러분들의 예습 그리고 복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제가 교환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교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따라해보고 반복해보고 학습을 해보는 식으로 피드백 형식의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수업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려 볼까 합니다. 수업은요, 정기평가, 그리고 수시시험, 제출 과제, 그리고 출석 사항,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방식으로 수업이 평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할게요. 자, 정기평가의 경우에는요,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8주차에 진행이 되어질 예정이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15주차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3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지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30점으로 이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수시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기평가에서 할 수 있는 중간 기말과 다른 이제 평가를 이제 중간에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입니다.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수시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출 과제 같은 경우에는 20점이 배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학기에 2회에서 3회 정도 이제 중간 제출 과제를 아마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출석 사항인데요. 출석 사항은 10점입니다. 이 중에서 출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셔서 제대로 수업만 정확하게 들으시면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얻어갈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제 지각하지 않으시고 결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총 3회까지 인정이 되고요. 3회가 넘어가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회 결석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업에서 피치무탈 사정이 생겨서 결석을 하시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요, 그 결석 사유에 대한 뭐 페이퍼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오시면은 제가 검토를 하고 이제 그 사항들에 대한 거 체크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결석을 하시게 되면은 꼭 그 관련 사유를 이제 사유서를 저에게 제출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거는 제 수업이 오전 일찍 있는 수업입니다. 꼭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스 1 수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이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강에 대한 거를 대처를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강의 2주차 이제 출석 인정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되어지는 이제 제출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제출하시는 방식은 페이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맵 구성하기입니다. 마인드맵의 경우 지금 현재 현 실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을 하지 않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재하시면서 나아가는 방식이 브레인스토밍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크게 만들어져 있으면 마인드 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 맵을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예시사항을 보여드려 보자면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시는 이제 뭐 수기로 마인드 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컴퓨터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컴퓨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거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사진 그리고 그림들을 이제 추가를 하시면서 마인드 맵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가운데에는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라는 워드가 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이제 카테고리에 이제 마인드 맵을 구성을 하셔서 이제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가지고 오실 때는요, 이런 뭐 컴퓨터 파일이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 제출이 아니라 페이퍼로 해서 크기 상관이 없고요, 방식 상관이 없습니다. 색상이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미지가 들어가셔도 사진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성을 하셔서 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 컴퓨터 그래픽스 1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의 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저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질문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굴을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가 휴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조금 더 따뜻해지는 4월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4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지만 이제 짧은 내용들이었지만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4월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